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문단단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문단단 시간에는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희숙리님께서 1993년에 읽었는데 러시아인 서민은 외투, 한국인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궁핍함도 견뎌내는 게 눈물겹네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유령이 되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HJJ님께서 왠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란 소설이 생각나네요. 피천득의 은전 한입이란 작품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고골의 작품은 계속 생각하게 되고 여운이 남아요. 멋진 리뷰 오늘도 감사히 잘 듣고 갑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해피맘님께서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이에요. 줍줍님의 해설을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꽃언니님께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문단단에 남겨주신 댓글은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시골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변신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신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카프카 문학의 색깔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꼽는 것이 바로 시골 의사죠.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시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다소 평화롭고 느긋한 느낌을 주는 작품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내용이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 작품들의 느낌은 갑갑하다인데요. 이 작품 역시 그런 느낌을 유감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읽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셨을 거예요. 이번 문단단 시간에 프란츠 카프카의 시골 의사를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의 주인공 시골 의사는 갑자기 급한 환자를 보러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배경 설명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 없이 말이죠. 작가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태를 주인공에게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골 의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시골 의사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늦은 밤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보러 가야만 하는 상황 말이죠. 분명히 짜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아무런 불평 없이 길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의 무게감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인 소년에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은 확실히 일반적인 환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별로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한 반응도 보이죠. 카프카가 왜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프란츠 카프카 작품들의 주된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매우 짧은 단편소설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급작스럽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급히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시골 지역에 배정된 의사인 주인공은 10마일 떨어진 곳에 급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왕진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소설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인공의 뜻대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마치 목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마차를 끌어줄 말들은 죽어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부를 통해 말을 얻게 되었으나 마부는 주인공의 한여를 탐하는 상황에 직면하죠. 추운 날씨에 겨우겨우 환자의 집에 당도한 주인공이었지만 환자인 소년의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소년은 주인공을 믿지도 않습니다. 끝내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는 외투도 벗겨진 채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도착할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죠.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잘못 울린 야간 비상벨 소리에 덜컥 응했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다. 도저히 긍정적인 느낌이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결말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위기가 프란츠 카프카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나는 지배적인 정서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변신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성 같은 장편소설도
급작스럽게 시작되고 희망 없는 결말을 맺죠.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현실의 부조리를 보여주는데 이 단편이 카프카 작품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인공 시골 의사처럼 모든 인간은 이유도 모른 채로 갑작스럽게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꼬여만 가는 시골 의사의 모습처럼 자기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급한 길을 떠나야 하는데 마차만 있고 말은 없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일들은 사실상 대비할 틈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벌어지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의 소설들이 주는 빽빽하게 둘러싼 희뿌연 안개 속을 손으로 더듬어 나가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느낌을 잘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골 의사를 통해 사회적 의무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의 압박감을 생각해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시골 의사는 국가에서 시골에 배정한 의사로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달려가 진료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꼭 국가에 소속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사라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사회적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 사회적 의무가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죠. 그의 옷을 벗겨라. 그래야 치료할 것이다.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라. 그것이 의사일 뿐이다. 그것이 의사일 뿐이다. 주인공이 소년을 진료하는 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사가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저변에 깔린 의식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옷을 벗기거나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것이죠. 의사 이전의 한 인간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는 의사일 뿐이고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죽고 싶다는 소년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 문장을 통해 주인공 역시 소년과 같은 한 인간이며 동일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의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더 깊게 의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보다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에 따라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직원으로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 아래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나 자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 시골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느끼는 갑갑한 느낌은 사회적 의무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서의 나 이전에 나 자신으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환자인 소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시골 의사가 한밤중에 급히 10마일이나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급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환자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으로 인해 이 이야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초반에서 소년은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골 의사는 소년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 소년의 역할은 환자라는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할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공 시골 의사가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끌려가듯 내던져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년은 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의사가 자신의 본질에 눈을 뜨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선생님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선생님은 두 발로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일 뿐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뜬금없고 분명히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는 말이죠. 소년이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눈치챈 시골 의사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이전의 그와는 달라진 느낌을 줍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에게 빨간 약을 건네는 모피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골 의사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직시하고 새 길을 찾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 역시 시골 의사처럼 자신의 삶이 자유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소녀는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을 함으로써 시골 의사뿐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도 각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소설 속 작가의 현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좋은 사람은 드물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초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